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반드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남북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말 인사를 전하는 친서를 주고받은 겁니다. 연말 인사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남북 대결 구도를 넘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진 것을 남북 관계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연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인 답방 시기를 정하지 않아 북미 관계 등에 따라 서울 답방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해에도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세미 친서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북 정상이 따뜻한 글을 주고받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비핵화에 구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친서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NBC는 남북 정상이 새해에 앞서 따뜻한 글을 주고받으며 새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답방해 문 대통령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신년사 바로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김 위원장의 올 초 신년사를 예로 들면서 북한 지도자는 전통적으로 주요 정책의 결정과 목표를 발표하려고 신년 연설을 하는데 이번 친서는 그보다 며칠 전에 나왔다면서 친서 전달 시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CNN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짚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KTNG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추가로 올린 폭로 영상입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적셔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 씨는 당시 담당 국장의 반대로 국채 발행은 무산됐지만 청와대가 전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최초 폭로 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KTNG와 서울신문의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인 건 어떻게 알았냐? KTNG 사장 교체건 말고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사직한 신 씨는 폭로 내용은 보고 자리에서 직접 들었거나 공용 업무 공간에서 본 대외비 문건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씨가 봤다는 문서는 KTNG의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해 작성한 문서일 뿐이라며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서 유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찰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 제보 관련 국토부 감사관실 감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3명의 임원에 대한 비위 사유 등과 처리 결과가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외 현 정부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나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결국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는데 언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채 베트남 다낭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난 자유한국당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의원들은 그젯밤 11시쯤 귀국길에 올라 어제 오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잘못된 판단을 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함께 베트남을 방문했던 김성태 의원은 몸이 아프다며 그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다낭 무역관 방문 등 일정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신 의원과 곽 의원은 각각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다룬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이란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와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참석한 뒤 후발대로 합류했던 나머지 의원 4명은 예정대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외유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예정됐던 온천 체험과 오사카성 관람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쏘던 이른바 텔레메트리라는 전파 신호를 감지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 군 측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이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초 텔레메트리 발신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미사일에 부착한 장치를 통해 비행 속도나 고도 같은 핵심 정보를 주위부로 보내는 전파 신호를 말합니다.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는 대부분 텔레메트리 발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계속해서 전파 신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삼국의 감시를 모르지 않는데도 부진한 대북 제재 완화 국면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미사일 도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란 겁니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고 서울 답방을 논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해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도 해체되고 우리한테 친서 보내고 있잖아요. 남북관계 되고 지금 비핵화 다 했는데 설득이 있습니까? 우리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한미가 철저히 감시 중이며 추가 도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여성 전문 병원인 서울제일병원이 개원 55년 만에 경영난으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면서 환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폐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병원 이사장은 병원 공사 비용을 부풀려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이달 중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환자들에게 사정상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제일병원. 6개월 만인 지난 수요일, 병원은 한 차례 더 문자를 보냈습니다. 27일부터는 그간 해오던 아기 예방접종이나 입원 치료까지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병원은 다음 달부터 휴원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환자들로 북적였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 병원에는 한적한 분위기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폐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병원 측은 폐원 조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폐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없어요. 직원들 400~500명 정도 나눠서 지금 산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몸집을 줄여나가고 있는 거죠. MBN 취재 결과 제1병원 이사장 이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병원 증개축 공사 비용을 부풀려 수백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 올 초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BMW 임직원 5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화재에 대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을 복착하면서 이제 수사는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 등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BMW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BMW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 은폐 정황이 따로 발견됐나요? 경찰이 최근 BMW 코리아 상무 등 임직원 5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실무진들을 소환 조사해 BMW가 이딴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결함을 축소 은폐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한 양의 이제 증거를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계속 해왔던 건 맞잖아요. 관계일들도 우리가 다수를 조사를 했었고. BMW 코리아 측이 미리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발표한 민관 합동조사단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BMW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가지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온 정황을 볼 때 화재가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BMW 실무진이 입건되면서 이제 수사는 BMW 김효준 회장 등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한항공이 기내 모니터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땅콩우양 사건부터 최근 물컵 갑질과 횡령 배임 혐의까지 대한항공은 총수일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부 항공기에서 승객에게 제공되는 위치 안내 서비스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겁니다. 해당 항공편뿐 아니라 대한항공이 미주와 유럽 등에 투입한 항공기 최신 기종 9대 중 7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조속히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2년에도 자사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대한항공 측은 해명했습니다. 현재 구글 등 일부 외국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지도에는 동해로 표기하고 해외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2018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한 미투 열풍,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올 한 해 이슈를 영상을 통해 되돌아보겠습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 곳곳에선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돌아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힘들었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행지서를 성폭행했다는 충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평창 공동대회의 회례를 선언합니다.
컵에 든 음료를 회의 참석자에게 뿌리고 이명희 씨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최대 52시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하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10억 8,350원으로 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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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압승을 거뒀습니다. 진실을 내어주시기를.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목소리가. 서울 중심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외곽 지역까지 들썩이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BTS가 K-팝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 많이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6월부터는 사실상 술 한 잔만 먹어도 적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갱신 기준도 짧아지는 등 교통법규가 새로워집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사실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현행 삼진 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 등 가중 처벌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그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치매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마련합니다. 또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운행 종료 후 반드시 벨을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분자에만 주휴수당이 들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서 경제에 부담된다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계와 일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자는 관련 청원이 7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주휴수당을 산정 범위에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현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유 시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 법안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북한은 양력설 관광상품을 출시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소재를 둔 여행사들이 새해 관광상품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북한의 구경여행사 상품으로는 최초인데요.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창구가 막힌 북한의 최근 상황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웹사이트 조선관광을 통해 내놓은 관광상품입니다.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 주최로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평양 등지에서 진행되는 상품으로 김일성 광장에서 31일 23시 30분부터 2019년 1월 1일 0시 40분까지 진행되는 설맞이 축하 무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소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평양에서 새해를 맞는 관광상품을 내놓은 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여행사를 통해 북한 새해맞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최근 성탄절을 평양에서 보내는 2박 3일 투어를 67만 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국영여행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 창구가 막힌 북한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외적으로 제3국 조력자를 이용해 대북 금융 제재를 회피하면서 내부적으로 관광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여행을 엄격히 금지해왔던 미국도 최근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에 이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꽃축제, 박람회, 운동경기 등 제재를 피한 여행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어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선거 전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던 방글라데시 총선이 결국 투표 당일 18명이 숨지는 등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은 급기야 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쇠막대기를 들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후보자의 선거 부스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총선 투표 당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하시나 총리 지지자들과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측 지지자들이 서로 충돌한 겁니다. বাংলাদেশ সরকার আমাদের একমাত্র দরকার হাসিনারই কি হাসিনা সরকার থাকলে দেশের আপনার গরিব এবং বয়স্ক ভাতা দিচ্ছে. 충돌은 곧 여야 지지자 18명이 숨지는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야당 측은 앞서 여당의 노골적인 선거 탄압이 있었고 투표 전에는 야권 후보 150여 명이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야권 후보 100여 명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Demand that a fresh election be held under a neutral caretaker, under a neutral, non-party neutral government a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모든 선거구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을 둘러싼 폭력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힘겹게 뚫고 상봉한 예멘 모자가 열흘 만에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반이민 정책이 바뀌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천성 뇌질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치료를 받던 예멘 아기 압둘라 하산. 압둘라는 지난 8월에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온 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투병 생활을 해왔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넉 달간 떨어져 살던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한 지 열흘 만입니다. 이들 모자가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무슬림 국가를 포함한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자 상봉을 허용하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압둘라의 장례식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t we hope through his life, policy will be changed and families will be reunited. 미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거나 입국 금지로 과도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누가 내야 할까요? 세무서는 명의자인 아들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신용불량자 한모 씨는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자 아들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0년 아들 이름으로 2억 원 상당의 상가를 샀다가 5년 뒤 3억 8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사고 팔 때 모두 아들 명의가 쓰였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한 씨 아들에게 양도소득세 4,6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상가 양도 대금도 모두 아버지가 가졌다며 세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자가 내야 하는 게 맞지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버지가 상가 매입 대출금 이자를 냈고 상가 임대 수익도 챙겼기 때문에 상가의 실질적 주인은 아버지라고 봤습니다. 아버지가 상가를 판 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아버지라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이 실제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면서 명의 신탁자인 아버지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대학 졸업을 위해 학점과 졸업 논문 외에도 컴퓨터 자격증이나 인턴십까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졸업 여건이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졸업을 앞둔 김모 씨는 주말마다 컴퓨터 학원에 다닙니다. 졸업 요건으로 지정된 엑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대학생이면 대부분 할 줄 아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시간과 돈을 써가며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책값이랑 응시료, 학원비까지 해서 적어도 60만 원 이상은 썼어요. 직무랑 연관성도 없고 쓸 일도 없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생 박모 씨도 졸업 필수 요건인 기업 인턴십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인턴 경력은 기본이라지만 기업에 갈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강제하는 건 문제라는 불만도 큽니다. 필수 요건으로 정해놓는 데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기는 해요. 지원을 하고 떨어졌을 때 졸업 계획이나 다시 조정해야 되는 부담감을 느껴요. 대학마다 고전 10권 독서 의무화, 외국어 자격증 취득, 대학 자체 영어 자격시험 통과 등 다양한 졸업 필수 요건을 두는 상황. 대학들은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졸업할 때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률적인 졸업 요건이 자칫 학생들의 부담만 늘리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이제 정말 2018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아쉬움과 묵은 감정을 떠나보내기 위해 올해 마지막 해를 어디서 볼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강세훈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임금이 살던 경복궁에서 정서쪽으로 끝자락에 자리한 정서진. 영종대교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몸을 낮추며 사라져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올해는 우리 큰딸이 대학도 합격을 했고
저도 새로 사업 시작해서 잘 지내왔는데. 안면도 역시 묵은해를 떠나보내기에 좋은 명소입니다. 두 바위 사이로 저무는 황금빛 태양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3km 길이의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이곳은 방조제 특성상 서쪽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일몰을 볼 수 있고 반대편 바다에서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해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진도 세방낙조와 부안 솔섬, 그리고 국토 최남단에 있는 해남 땅끝마을도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일부러 명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숲과 남산에서도 올해 마지막 해를 배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통일이 좀 한 걸음 다가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제주는 구름이 많아 해넘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는 연말 분위기가 우리와 많이 다른데요. 일주일째 40도가 넘는 최악의 폭염에 사상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인 49도까지 치솟았던 호주.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던 한국인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지금까지 7명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간 주춤하는 더위는 이번 주 중반 이후 다시 확대될 거라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을 평가한 결과 20대 남성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고 잡곡이나 과일을 잘 먹지 않는 20대가 57.5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30대는 61점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우유와 유제품 등을 자주 먹는 게 좋지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선 아침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니까요. 바쁜 아침이더라도 식사는 꼭 챙기자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한 영국 축구팬 2명이 경기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경기장 관중석에서 찍은 셀프 영상이 문제였는데요. 백인 남성 2명은 손흥민은 계란볶음밥을 먹었느냐며 아시아 음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는 뒤에 앉아있던 동양인 팬에게까지 조롱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경기 도중 이 영상을 확인한 구단 측은 곧장 2명을 찾아내 쫓아냈고 이들은 영영 경기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네요. 최근 타미플루를 먹고 부작용을 겪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뿐 아니라 16개월 된 아이까지도 타미플루를 먹고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타미플루와 같은 성분의 가루약을 처방받아 12시간에 한 번꼴로 먹은 아이가 하루 만에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건데요. 엄마는 아이가 불을 켜면 진정됐지만 어두워지면 괴로운 듯이 온 방을 돌아다녔다며 타미플루 부작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제약업계에선 모든 약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누리꾼들은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연말 극장가에 나타난 새로운 슈퍼히어로 아쿠아맨. 주인공은 물속을 자유자재로 누비는데요. 그가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고양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를 발견한 남성. 망설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로 뛰어드는데요. 그리곤 20여 미터를 순식간에 헤엄쳐가 고양이를 구해냅니다. 이 일로 가족들은 그를 아쿠아맨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전혀 손색 없는 별명인 것 같죠? 여기 물속이 제 집처럼 편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스쿠버 다이빙,
화면 함께 보이시죠? 눈 내린 러시아의 한 호수. 다이버들이 입수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타에게서 넘겨받은 트리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샴페인을 따서 마시는 여유까지. 이 지역 다이버들이 40년 동안 해온 연말 이벤트라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주말과 휴일 내내 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울 정도로 추웠는데요. 여기 추위가 더 반가운 곳이 있습니다. 중국 헤이룽 강입니다. 꽁꽁 강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겨울을 맞아 용썰매 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7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는데요. 썰매 모양도 색깔도 가지각색, 응원하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사실 승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함께 즐거우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린 걸까요?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시각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9도, 철원은 영하 17.5도, 서울도 영하 10.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0도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내 북서풍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러 가실 때에는 각별히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지막 해와 새해 첫 해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2018년도 마지막 해는 강릉에서 오후 5시 15분경, 서울은 5시 23분경에 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해넘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2019년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경 가장 먼저 떠오르기 시작해서 서울에서도 7시 47분에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건조한 대기는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 영하 14.3도, 청주는 영하 10.3도입니다.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춘천 1도, 전주 2도, 대구 6도가 되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